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졸리는 시간대요. 스스로 잠을 깨워가시면서 이제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대중교육 할 때는 이제 막 그만 끊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요 법까지 보고 이제 쉬는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최저임금법. 요것도 한 2문제, 3문제 나오는 케이스니까요. 자, 요거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을 주는 계약이잖아요. 이제 근로계약하면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반대급부로 임금을 주는 건데 요 임금을 얼마나 줄 거냐? 최저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게 최저임금법이에요. 따라서 이 법은 근로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정의조항은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임금 다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1번 정의, 근로자, 사용자, 임금 모두 근기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최저임금법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30원이 최저임금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서 이걸 줘야 되는 거냐? 모든 사업장이에요. 전면 적용하는 사업장, 모든 사업장. 역시 이것도 기출된 것 중에 하나가 1인 이상 사업장 틀린 겁니다. 모든 사업장이에요. 우리 회사는 나온지만 근무하고 딱 하루 이제 근로자 왔습니다. 딱 하루 나온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전면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여기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불만이 있겠죠, 그죠? 이제 왜 나의 최저임금만. 근데 이게 친족 상대로도 있고, 이거 뭐 감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건 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가사상인, 역시, 가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요분들도 원래 여기에 다른 법에 따르게 되면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다른 가사 서비스 센터로 인정받은 기관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게 있긴 한데요. 우리가 그 법은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적용시켜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언법에 적용받는 선언, 선박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언법에 별도 임금이 있어요. 이게 더 높아요. 선언법이. 그러니까 굳이 임금을 적용할 필요 없는 거죠. 선언법 적용받는 선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장은 적용되지만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게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혹은 그 밖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장애, 중증 장애가 좀 있으신 겁니다. 근데 노동부 장관이 그걸 인가해 주게 되면 이제 최저임금 적용을 아예 배제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인가가 중요하죠. 인가 안 받고 하게 되면은 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구조라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은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긴 하는데 감액 적용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90% 적용하는 거죠. 10% 감액하는 겁니다. 자, 누구냐 이거죠. 수습일로부터 3개월이 안 되는 분들, 요분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인정할까 이거죠? 왜 인정하는가 하면 수습일부터 3개월은 아직까지는 좀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최저임금 다 주게 되면 또 사업주가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다 주긴 그렇지 않냐. 90%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런 예외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 자, 그러면 무조건 수습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90%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는 무조건 100%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약 기간을 10개월로 한 겁니다. 10개월 놓고 난 다음에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다. 따라서 90%. 그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인데 이 짧은 기간 가치도 이제 3개월은 90%다. 요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짧게 계약하게 되면은 무조건 100%다.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자, 이분이 하는 업무가 단순 노무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업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왜 3개월까지 90%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3개월은 좀 배워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배우면 다 끝나는 업무예요. 그러면 100%의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90%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 지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꼬아내게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에 90% 지급하는 분들은 단순 노무가 아닌 업무로서, 자, 1년 이상 근무, 계약을 한 분으로서 3개월까지. 그때 90%고요. 자, 1년 미만 계약자 무조건 100%, 단순 노무 업무다 무조건 100%.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럼 최저임금은 이제 정합니다. 이걸 누가 정하는가 하면 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답으로 나온 케이스는 없는데, 이제 고려하는 기준이 뭐냐, 요거는 지문으로는 잘 나와요. 근데 뭐, 이제 바꿔가지고 낸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요걸 고려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사는, 최저임금은 생사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계비, 유사, 생사. 근데 최저임금은 노인이나 이제 아이나 다 중요합니다. 노동 생산성, 노소.
생산은 노소, 최저임금은 생산노소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제 통일되게 정하고 있는데 법상의 이제 기준은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이런 제조업은 최저임금 뭐 1030원, 이런 업종은 최저임금 2만 원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가끔 문제 내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최저임금 바꿀 때마다 이거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업종하고 좀 최저임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업종에서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최저임금이 왜 중요한 거냐?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는 처벌조항이 있어요. 1030원인데 10,000원 줬다. 벌칙있습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도 특이해요. 보통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일돼 있죠.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면은 이게 3천만 원의 벌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로 임금 관련된 처벌조항이고,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으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주로 근로시간 관련된 처벌조항이거든요. 특이하게 이거는 이제 보통 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서는 통일되어 있는데 여기는 통일 안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게 벌금과 징역형이 딱 숫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또 특이한 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징역 또는 벌금의 구조면은 징역 때리면은 벌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징역도 때리고 벌금도 때리고 동시에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때문에 종전임금 수준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임금 수준을 합리적인 이유 가지고 떨어뜨리는 건 가능해요. 회사가 장사가 안 됐다. 떨어뜨리겠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떨어뜨리냐? 아니, 최저임금이 1030원인데 우리가 1050원 주고 있었네. 최저임금 때문에 떨어뜨리겠습니다. 요건 안 돼요. 요거는 금지가 됩니다. 역시 징역과 벌금 명가를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이것도 문제를 꼬아내게 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 틀린 거죠, 그죠? 이건 부분 무효.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떨어지는 그 부분을 정한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부분 무효의 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최저임금액 산입 범위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최저임금이 103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1030원 하면은 우리 월급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그 다음에 월 시간으로 나눕니다. 요게 뭐 이건 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급으로 하려면은 월 시간에 보통 40시간으로 한 분들은 209시간 나오거든요. 월 시간이. 이게 실무적으로 뭐 이렇게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209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월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되는 게 2096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로 209만 6,730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지만 최저시급이 맞춰지는 거죠. 이게.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월급 속에 분자에 209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임금 속에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이 뭐가 있는 거냐. 이게 높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떨어지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최저임금 액수에 포함되는 임금이 뭐가 되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이 분자에 포함되는 최저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매월 지급해야 돼요. 매월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균임금이나 이제 통상임금은 그냥 정기적만 되면 되죠. 그죠? 근데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돼야지만 포함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월 지급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요게 매월 지급되지만 변동이 되는 게 있어요. 요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주로 연장 근로수당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 다음에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에요. 연차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월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것들, 이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역시 매월 지급되는 것은 다 포함돼요.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게 되면. 과거에는 만약에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이 포함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0분의 5는 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경과가 지났기 때문에 상여금은 100분의 0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 포함돼요. 이제. 다 포함되는 걸로 작년부터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 생적 금품이 있습니다. 현물이다. 예,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밥으로 주는 거예요. 식비가 아니고 식사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숙박을 주는데 숙박을 제공해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화로 지급해야 되고요.
통화로 매월 지급한다. 그렇게 되면 0이 됩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100분의 뭐 5까지 포함 안 된다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고요. 매월 지급되는 것은 통화로 지급하게 되면 이것도 식대, 뭐 교통비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구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그 포함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만들어놨죠. 이러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연장근로, 뭐 야간근로 이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있는 것들 2호가 보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급으로 이제 유급주일 빼고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이것도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급주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돼요. 유급주일은. 법정휴일이니까. 근데 나머지 휴일들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수당은, 유급주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상여금은, 포함 안 되는 게 원로 안산에게 100분의 0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무슨 말일까요? 포함 안 되는 게 0이 됩니다. 이제. 다 포함돼요. 매월 지급하게 되면 상여금도 매월 지급한다. 자, 밑에는 이제 3호죠. 식비, 숙박비. 이런 경우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포함 안 돼요. 통화로 지급되는 거는 다 포함됩니다. 월 한산에게 100분의 0에 하는 부분. 그러니까 100분의 0이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포함돼요, 이제는요. 자,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죠. 야, 요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당구장 표시는 이런 케이스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해는 좀 필요하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월급 체계를 보게 되면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이 2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뭐 상여금이, 자, 2개월에 1회 준다. 2개월에 1회. 해서 이제, 한 50만 원 지급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장은 최저임금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은 겁니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최저임금 포함되는 거는 요거밖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2개월이니까 매월 지급하지 않아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자 보니까 상여금도 임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25만 원이 될 거예요. 월로 환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225만 원 되게 되면 최저임금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 바꿔버리자 이거죠. 기본급 200. 상여금 매월 25만 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임금 체계가 바뀌는 거니까, 지역규칙을 변경을 해야 돼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요즘. 왜냐하면, 이 논쟁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한편으로는요, 불리하지 않은 거다. 왜요? 총액이 같아요. 총액이 똑같아요. 225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자, 이것도 50만 원이니까 한 달로 하게 되면 25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아니야, 이걸 안 바꿨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최저임금 올라가게 되면 얘를 6만 원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6만 원 올려줘야 되는 건데, 바꾸는 바람에 올릴 필요가 사라진 거니까, 이건 불리한 거야. 이런 식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바꿀 때, 사실은 뭐 불리하지 않은 걸로 가정해버린 거죠, 이게. 이거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의견으로 가능하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1회씩 이렇게 하는 걸로 금액같이 바꿀 때는 이건 동의 필요 없고 그냥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혹은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의 의견 청취로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맨 밑에 나있는 그 뜻이에요. 자,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나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수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택시업이에요. 택시업은, 뭐가 분자에 빠지는가 하면, 요 분자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빠집니다. 정리하게 되면, 분자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입니다. 일반 사업 포함되고요. 택시업종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분자에 택시업종은 뭐가 빠지는가 하면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이 분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택시업종은요? 이게, 초과완성 수익금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택시업종 같은 경우에는 산학금,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빼고서 나머지 뭐 초과적으로 더 번 것들은 이제 자기 소득이 되는 구조인데 그 초과완성 수익금이란 말이에요. 요게 분자에 포함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빠진 거예요. 빠지게 되면요. 이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택시업종은 편법들도 등장을 많이 했던 구조인데 어쨌든 그건 생략하고 택시업종은 이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분자해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인의 연대 책임. 이거 뭔가 하면은 여기가 도급인이 있고 여기가 수급인이 있어요. 수급인이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급인이 나한테 도급 금액을 제때 안 주는 바람에 내가 최저임금 못 준 거다 할 때는 도급인도 함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연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너도 최저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걸 만들어 둔 거고요. 자, 도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기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도 연대 책임진다.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5번 최저임금의 단위입니다. 단위는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이제 최저임금을 정하고요. 뭐가 빠져있죠? 연 단위 빠졌습니다. 연 단위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시간, 일주, 월 단위고요. 만약에 이거를 일주, 월 단위로 이제 하게 되면요. 시간급으로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급으로. 반드 시간급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급은 디폴트 값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은 빠져있고 일주, 월로 했을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정해졌으면 널리 알려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라. 이 내용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뭐 최저임금에 노무사 시험도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요. 자, 공무원들은 관심이 있는 게 조직이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조직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누군가는 심의 의결을 해서 누군가는 결정 고시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결정 고시하는 주체가 노동부 장관이 되고, 이걸 심의 의결하는 주체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돼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합니다. 이게 노구, 사구, 공구예요. 근로자 대표위원,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선되어 있고, 요걸 심의를 해서 노동부 장관이 넘겨줍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거 넘겨받으면 매년 8월 5일까지 요대로 결정하고 요 고시를 합니다. 8월 5일까지예요. 그럼 고시가 됐으면은 이게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죠. 내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은 올해 8월 5일 전까지는 이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결정이 된 거죠.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게요. 원래 효력 발생 시기가 1월 1일부터인데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게 되면은 발생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교 같은 케이스. 회견도가 3월 1일입니다. 그럼 굳이 이제 1월 1일자 최저임금이 아니고 3월 1일자부터 효력 발생한다.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따로 정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조직을 보겠습니다. 설치 노동부에 두고요. 노동부에. 웬만한 노동부예요. 노동부에. 자, 노동부에 안 두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그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둡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틀려요. 그러니까 원래 노동부에 두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경사노위라고 하는 기구에 둔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부에 두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구입니다. 999. 비둘기가 최저임금을 고파해요. 이제 999 밥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그리워요 이렇게 합니다. 999. 그 다음에, 위원회에 상임위원 2명 두고요. 대부분 상임위원 다 공익위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위원 3년, 이건 거의 똑같습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 한다. 이것도 거의 똑같고요. 웬만한 위원회는. 임기 끝났더라도 후임자 나올 때까지는, 위촉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위원회 구조가. 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둡니다. 그리고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이런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제 우리가 딜레마 중에 하나죠. 굳이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위원이 있는데요. 이제 이 위원 아니고 다른 위원이 있어요. 다른 위원이 첫 번째가 특별위원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 특별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하니까 3명이에요. 그죠? 3명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그냥 전문위원회는 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인데 필요하면요. 아까 제가 사업 종류별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따로 이제 사업 종류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어요. 둘 수도 있어요. 이건 가능하긴 한데 지금 뭐 사업 종류별로 따로 정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둘 수는 있다고 하는 거. 전문위원회는 5입니다. 5. 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5예요. 5. 그러니까 999 했더니 5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자, 전문위원회는 5 전문가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보겠습니다. 회의. 바로 위에. 회의 보시면은 수집권자는 위원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자, 노동부 장관이 수집을 요구하더라도 수집을 해야 되고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수집을 요구하더라도 수집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면은 또 수집합니다. 무조건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말씀드렸지만 공익위원입니다. 공익위원. 근데 공익위원이 여러 명이에요. 그때는 같은 급일 때는 호선합니다. 서로 간에 투표를 해요. 그래서 공익위원 중에서, 정확히는 여기는 선출한 표를 쓰죠.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의결수를 잘 봐야 됩니다. 의결 노수. 그러면 이게 이제 최저임금 심의결할 때 결정해야 되는데 몇 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냐? 죄적위원 과반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데 주어야 될 거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반수로만 출석을 인정하게 되면은 근로자위원 배제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어요.
과반수이거든요. 999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쪽 의견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로자연 3분의 1, 사용자연 3분의 1은 출석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고요. 근데 최저임금위원회 할 때 근로자위원회나 사용자위원, 특별히 근로자위원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최저임금 심의를 못하냐? 그렇진 않고,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은 3분의 1에 출석 안 했더라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최저임금 할 때 대한민국에 이제 사용자연, 근로자연, 공익위원 모였다가 나중에 싸움 나요. 이제 싸움 나다가 이제 근로자연이 우리는 안 할 거야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2회 동안 요구합니다. 싫어 안 나가요. 안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공익위원들하고 사용자연이 보통 최저임금 정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요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의견청취위원회가 필요하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기타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부 장관은 이게 나와요. 생계비와 임금 실태 등을 자 매년 조사해야 된다. 매년 2년이 아니고 매년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해야 한다. 누가요? 노동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약간 1차에 좀 지저분한 문제긴 하죠. 이게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생계비와 임금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노력해야 될 내용들, 노동부 장관이 이제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